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 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성과와 과제입니다. 청주 구룡공원을 포함해서 내년에 해제되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 18일에 공식 활동이 끝났습니다. 석 달 동안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 진통이 좀 심했죠.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가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1999년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잉태를 했고요. 2000년에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건데요. 도로, 학교, 공원 등 20년간 그 개인의 사유권을 묶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거는 풀어줘야 된다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풀리게 된 법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청주 시내의 도시공원이 내년이면 일몰제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숲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 때문에 민간인들이 크게 저항하게 됐고, 특히 구룡산 부분은 주민과 시와 그리고 사업자, 토지주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룡공원이 도시공원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기 그죠. 때문에 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자, 이제 3개월 동안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 거버넌스의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어떤 성과와 앞으로의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과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과라고 하면 그래도 진짜 진통이 심했지만 제일 큰 어떤 부담이 있었던 이 구룡공원에 대한 일부 합의가 순조롭게 끝났다. 네. 이게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아요. 뭐 많이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 구룡공원이 이제 두 구역으로 나뉘잖아요. 이 두 구역 중에 한 구역의 일부만, 한 구역의 한 13% 정도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행히 협의가 끝이 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가장 뭐 등산로도 맞고 굉장히 좀 격렬했었죠. 구룡공원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순조롭게 합의로 끝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날의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업자 측은 최대한 이윤을 내려고 하는 거고, 주민들과 시민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하는 이 양날의 그 칼날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냐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거버넌스에서 사업 시행자와 계속 면담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또 듣고 하면서 서로 조율을 했고, 그 와중에 행정도 나눠서 직접 행정에서 지원할 건 무엇인가. 그래서 민과 간, 행정 서로다가 어쩌면 불만족스럽지만 그 불만족스러움을 하나로 묶어서 커다란 성과를 냈다. 이거는 새로운 거버넌스 협치의 모델이 제시하게 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구룡공원이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럼 구룡공원을 보존하는 문제, 이제 일정 부분은 개발은 하겠지만 구룡공원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된 건가요? 사실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그렇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룡공원이 청주시에 있는 도시공원 중에 가장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두 구역 중에 매입자가 나온 게 한 구역밖에 없어요. 1구역만 매입자가 있는 상태고, 사실 협의가 된 건 1구역만입니다. 근데 1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나머지를 다 매입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2구역이 네.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근데 2구역의 면적도 상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또 시민들과 이걸 한꺼번에 매입할 수 없을 때 시민들과 이게 사실 토지주들과 협의를 계속 해야 할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순조로울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민간 거버넌스 3개월간 활동했는데 아쉬운 부분들 한계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폭넓었잖아요. 폭넓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낼 수 있는 어떤 조정의 범위가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은 좀 사실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지금 결국은 그냥 데드라인까지 와버린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아서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사실은 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가 그 두드러지면서 작년 12월부터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 뭐 거버넌스 이렇게 하고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8차례 회의를 마치고 회의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때 민간 특례 개발로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여태 민간 단체에서는 우리랑 협의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서 극심하게 갈등이 온 거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성립이 돼서 이 그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놓치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 거버넌스에서 1구역과 2구역 중에서 그 1구역에 한해서 한 지구만 개발하고 전체 매국으로 한 지구만 개발하자는 안을 던졌을 때 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이익률이 좀 적다 해가지고 서로 다 좀 핑퐁 게임하면서 시간을 한 달씩 보낸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구룡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어떤 도로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다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시민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민간 거버넌스가 활동이 종료됐고 그렇다고 이제 도시공원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뭐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역할은 청주시가 조금 이제 해나가야 될 텐데 청주시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잖아요. 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걸 모두 매입하는 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너무 자명해진 건데 과연 지주들과 어떤 조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넉넉했어야 이것저것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나머지 공원이나 매입해야 되는 토지들과 관련돼서는 거의 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마지막 거버넌스 마지막 회의를 끝내면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요. 서로 다름의 가치를 하나로 좀 묶어낸 거에 대해서 그 거버넌스를 존중을 하고 거버넌스에서 협약한 부분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서 청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나하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지금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주시의 의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 거버넌스 협약한 대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성급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구룡공원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구역은 어쨌든 지금 토지주들과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성은 좀 있는 건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입 가격과 매입 시기죠. 네.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개발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는 금방 이 금액들을 다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일부 지주들과 협약을 하게 돼. 이 지주협약이라는 게 결국은 한 3년 이렇게 묶어두고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주들은 그 3년 동안 이 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가격을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제대로 줘라. 제대로 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보를 해달라라기보다 양해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빠른 시일 안에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재정 마련이 뭐 빠른 쉽지 시일 내에 않죠. 한다고 해도 지금 쉽지가 않고 지금 토지주들은 등산로도 폐쇄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싶어요. 아무튼 현재 드러난 부분은 토지주들이 등산로 부분에 울타리를 쳐놓고 네. 현수막을 쳐넣어서 이거는 사유지니까 출입을 통제합니다라고 붙여놓고 강력하게 그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만난 몇몇 토지주들은 우린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상태로도 좋다. 그리고 천천히 그냥 나중에 매입하는 거에 따르겠다는 지주들도 제가 몇 명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현재 지주 전체에 그 모여진 데서는 시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교섭에 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7월 1일까지 놔둬라. 자연스럽게 해제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주 사이에서도 좀 그 스스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협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주시 또한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기대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순조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관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 여러 일들 중에는 이 도시공원 문제처럼 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거버넌스가 어떤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이런 거버넌스가 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몰제가 저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 같이 문제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범 사례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거버넌스 자체의 의미가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청주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했다기보다 이제 정말 합의와 협의 그리고 이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뭔가 시정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가 산업화되고 고도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갈등이고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이번 거버넌스가 모델을 제시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디지만 민간 협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제시.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두 번째 이슈, 청주 오창 후길이 소각장 논란입니다. 청주 오창 후길이에 추진 중인 소각장과 관련해 지금 도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창 후길이 이 시간에 소각장 문제를 여러 번 다루기도 했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가 이제 금강환경청에서 그 보완을 ES청원에 요청했고 ES청원에서 보완서를 제출했다. 네. 까지였죠. 그래서 ESG 청원이죠. ESG 청원. 그래서 보완서가 제출됐다라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강환경청에 계속적으로 많은 이제 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뭐 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달 2일이죠. 내달 네. 2일에 결과가 나온다. 다음 달 초에 네,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곧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절대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이 어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금 소각장에게 집중돼 있다. 더 이상 허가될 수 없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의원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소각 시설이 참 애매합니다.
내가 그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는 생활 편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혐오 시설이고 공해 시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그 소각장 시설을 반대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다만 이 내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 않는다라는 거는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ESG 청원의 그 소각 시설은 원래 오창 산업 단지 내에 조성하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그 민간 업체와 청주시 그리고 주민도 함께해서 상생 협약을 한 거죠. 오창 후기리로 옮기는 걸로. 그러다 보니 이게 오창 후기리로 옮겨서 ESG 청원은 조금 증설을 하려고 했고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정 시간이 걸리고 이런 와중에 미세먼지 부분이 대두되고 그러니까 오창 주민들은 야 후기리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촉발된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장께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증서를 결코 허가하지 않겠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보면 업체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건 있죠. 네.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는 청주시와 협약을 맺은 거죠. 그 협약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원래 산단 안에 들어가기로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건데 오창 산업단지에. 네, 산단 조성시에 네, 산단 안에 들어가지 말고 좀 나가서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은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나간 것도 안 된다 해버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너네 말을 믿고 너네 말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바꾸고 했는데 내가 용량을 늘리는 걸 불허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나가는 것도 이 정도로 반대하는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업체 측에서는. 업체 입장은 그런 거죠. 근데 일명 이해는 돼요. 네, 의견. 이해는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실은 그 사이에 이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많죠. 소각장에 너무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해진 마당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이건. 그 당시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이행하게 하는 것은 너무 주민들의 어떤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다. 또 이런 주장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너무 되나요? 참해요. 너무 참해. 협약은 있는데 네. 참 힘드네요. 애매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각 시설의 18%가 집중해 있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신증서를 그 시에 낸 것까지 합치면 약 28%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허가했을 때 우리나라 소각 시설의 28%가 청주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청주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네. 특히 어떤 청원 이쪽 지역에 또 집중하면서 그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주민들 건강 역학 조사까지 지금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력은 필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생명권 건강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특히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사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졌던 정치권이 표주 묻어보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그 대응을 해나가면서 지금 여러 난제가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좀 난해하다. 다만 시장이 이야기한 주민의 행복감과 건강권 그리고 또 시와 민간 개발이 그동안 상생을 하고 협의했던 부분 이 두 마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간 거버넌스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거버넌스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뭐 아니면 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뭐 아니면 도밖에 없죠. 아니면 야 우리 지역 말고 딴 지역에다 해.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로 만든다고 될 게 아니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네. 사실은 뭔가 그런 류의 답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 협약서 15년도에 만들었던 이 협약서 자체의 효력이 계약서 같은 의미이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 계약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무효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가 시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협약을. 그랬다면 이건 어떤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한 협약 자체에 대한 어떤 계약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법적 효력으로 신뢰보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ESG 청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청주시가 불허를 하게 되면 이 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협약 자체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라가 아니라 협약 자체가 신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신뢰를 주면 그 신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갑자기 말을 뒤집어서 아 이건 안 돼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위법이나 절차적인 흠결이 없는 이상은 신뢰보호 원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평가예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지금 금강유역 환경청에 접수돼 있는 겁니다. 현재 접수돼 있고 그 13일에 추가 협의를 더하면 이제 다음 달 초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동의냐 부동의냐가 나오거든요. 구역도 물론 그 주민들의 영향을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거를 지금 ESG 청원에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에 대해서 새롭게 좀 판단해야 될 거다. 청주시도 여기서 만약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동의 부분이 나오면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평가가 적절하냐,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뿐이지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 부동의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냐 이런 그래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에서 보완서를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완서가 사실 보완을 요청한 그 취지나 어떤 목적 자체가 부적합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다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부동의의 결과를 내라라고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임의적으로 부동의의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평가 자료, 즉 업체에서 낸 평가 자료가 정말 맞느냐. 제대로 평가된 거 맞느냐 여기에 수치가 정말 정확하냐 환경영향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ESG 청원의 측과 주장과 그 주민대책의 주장 그리고 청주시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서로 혼전 양상을 띠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텐데요. 아직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한범덕 시장께서 11월 6일 날 왜 그 아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시 입장에서는 이거 부적절한 평가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이 딱 이제 내 손에 넘어오는 순간 이게 너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동의가 되는 순간. 왜냐하면 그 단순히 그냥 그 허가를 내지 않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허가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테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승소할 그 어떤 자신이 없다면 결국은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송 비용까지 시가 그런 부담을 생각한다면 제발 이 공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기를 지금 뭐 간절히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전국 소각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거는 팩트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소각장 과밀로 인해서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오창 후기리가 그 북이면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인근인데 그 인근에 또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진행되다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사회적인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좀 그 민관 협치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런 사회적 소요 비용이 대단히 적게 들거든요. 따라서 오창 후기의 문제나 우리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공원 일몰제 부분이나 좀 거버넌스 협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이게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또 허가 문제가 또 나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어디서부터 쌓였냐면 최초의 허가 시점부터 그냥 계속 행정적으로 쌓여온 거예요. 당시에는 그 정도로 환경에 대한 예민함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현재 이게 이만큼 뭐 진짜 전국의 한 18% 정도의 소각장이 한 지역에 될 때까지 청주나 충북 자체에서 제대로 행정을 처리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행정을 할 때 그 주민들이 그 당시에 오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이후에 어떤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주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더욱더 꼼꼼하게 주민들을 생각하고 한 발 더 진짜 디뎌가면서 가지 않으면 이것도 당시에는 다 허가되고 다 동의되고 다 그렇게 예상하고 갔던 일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이게 잘못됐다 그렇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당시에 행정에서 좀 더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는지 당장의 어떤 선거나 당장의 어떤 주민들 또는 당장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이 충북이나 청주 자체가 향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오늘 뭔일 이슈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